늘 티격태격하는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자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결혼하라. 좋은 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미의 넓고 얕은 철학 이야기 제1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라 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데요. 철학은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크라테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중심의 사회인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 중심으로 관점을 옮긴 소크라테스가 저의 이런 철학이란 삶이다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크라테스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셔왔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산파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크산티페는 역사상 3대 악초로도 유명합니다. 늘 티격태격하는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자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결혼하라. 좋은 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아테네 분이라고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그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리스인데요. 그 그리스 안에는 많은 도시 국가,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들이 이렇게 곳곳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영화의 주제, 배경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고향인 이 아테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고전기라는 책에 의하면 아테네가 이 많은 폴리스 중에서도 특히 예술, 철학,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와 저술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이 아테네는 유럽 전반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로도 유명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였는데요. 입법과 행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정권을 가진 사람은 성인, 남성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예,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참정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 아테네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그 시대에 혁명적이고 계몽적이고 실천적인 선구자, 철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 이 소피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피스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의 궤변에 의해서 아테네가 농락당하고 상대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여기서 궤변, 궤자가 속이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말을 자세히 들러보면은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애두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를 본 소크라테스는 진리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787년 자크 루이 다비드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가운데 계시는 이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젊은 플라톤, 그리고 그의 친구 크리톤, 그리고 저기 멀리 슬퍼하면서 나가고 있는 악처 크산티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피스트들과 정치인들이 상당히 견제를 하고 소크라테스의 행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크라테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중립을 고수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제자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70세 되던 해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공식 고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당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판결이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부당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상황을 본 제자들과 그의 친구 크세톤이 여러 번 탈옥을 권유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탈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판결이 부당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으로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념으로 탈옥을 하지 않고 미나리로 만든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반어법에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고스와 아포리아입니다. 로고스 자체가 말과 지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무지함을 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로고스이고요. 아포리아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개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포리아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나눈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질문합니다.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있나? 그러자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서 토론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에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다시 묻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강자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다시 묻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다시 묻습니다.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나? 실수를 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도 하겠군.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럼 강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도 정의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아포리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삼파술입니다. 삼파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는 대화법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오랫동안 삼파술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결과 터득한 깨달음입니다.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은 몇 마디의 대화를 거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라고 자신의 모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삼파술의 질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질문과 제한 질문,
그리고 핵심 질문. 이러한 질문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린 질문은 why 또는 how로 시작하고요. 제한 질문은 who, where, when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yes 또는 no,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싸웠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언제 싸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갈랐을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해결 방법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입니다. 한 번은 보셨을 법한 사진인데요. 아폴로 신전 마당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독배를 마시면서 한 말인데요. 이 판결을 내린 너희들은 그 법이 합법한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저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에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100권이 넘는 책들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인터넷 아마존에도 Who am I?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수천 권의 책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사람들은 얼핏 보면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나 또는 내가 결정한 것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이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물음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저에게 묻고 혹시 지금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서 답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이 보시던 분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만일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네, 아마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서 미처 자신이 알지 못한 자신의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지금 자신의 역량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삼파술입니다. 반어법, 삼파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어법, 삼파술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문구와 네 안의 잠재력을 봐 라는 이 말을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